아름다운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것들만 보이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름다워집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하루 양인숙. 새들이 소리로 아침을 열어요. 꽃들은 향기로 문을 열지요. 우리들 눈 열고 나와보라고 종종종 노래하지요. 노을이 먼저 마음을 물들여요. 하루 종일 사느라 지친 마음을 쌓는 것이 있으면 예쁘게 물들이라고 곱게 물들이지요. 밤이 되면 별들이 반짝 나와요. 구름 사이 흐르듯 보일락 말락.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이 난대요. 짝짝짝 응원하지요. 네, 양인숙 시인의 동시 하루였습니다. 새들의 소리와 꽃들의 향기로 아침을 여는 그런 하루,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네.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자연의 소리와 향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요즘 정말 가상의 소리도 실제와 거의 흡사할 만큼 많이 발전했어요. 맞아요. 이게 가상 그죠? 네, 그보다 VR, VR? VR도 쓰고 그거 쓰고 또 향기도 나게 하고 뭐 그럼요. 물도 뿌리고 하는 영화관 그죠? 3D 영화관. 요즘엔 4D도 나와 4D 있대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듣고 맛 냄새 맡고 감각을 진짜 이용해서 하는 거는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네. 자연의 향기, 자연의 소리는 그럼요.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재현해낼 수는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비슷하긴 할 수 그쵸. 있어도 그렇죠. 그래도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요. 너무 똑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네, 맞아요. 정말 예전에 이제 네. 부모님을 잃으셨던지 아이를 맞아요. 잃었던지 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VR로 만들어서 가상현실의 세계로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좋기도 하지만 또 가슴 시린 생각을 또 가슴 하다 보면 시리지만 그렇게라도 네, 또 한번 만나보고 보면, 싶은 맞아요. 욕망, 만나보고 싶은 그 소망, 그렇죠. 소망을 채울 수 네, 있다니까. 그거 막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저도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들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과학이 진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동만세 주제는
마법 같은 하루. 네. 마법 같은 하루로 하루. 정해봤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정말 마법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네. 진짜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면 아 정말 오늘도 그냥 급하게 오셨죠? 그렇죠. 맡은 일이 많으셔서. 네, 아우 그럴 땐 진짜 마법 같은 하루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여기서 저쪽까지 축지법을 쓰던지 맞아요, 맞아요. 옮겨 다니면서. 네. 또 차가 밀려봐요, 선생님. 네. 그런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옥천은 차가 안 밀리는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맞아요, 러시아워에. 네, 그 퇴근 네. 시간에 그러니까요. 딱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네, 한참을 기다리고 네 그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맞아요. 네. 네. 여기는 또 안 밀리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요. 자, 마법이 좋은 걸까요? 근데 글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을 그걸 수도 또 있고, 악용한 사람들이 나쁠 수도 있다면 나쁠 수도 있겠죠. 네, 저희 같이 좋은 사람들은 또 좋은 일을 좋죠. 쓰는데 그런데 마법을 갖게 되면 이 악해질까요? 조금 사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이로운 쪽으로 마법을 부려서 그렇죠. 욕심을 채우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또 우려도 드네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권력을 잡으면 또 좀 욕심이 생기듯이. 그렇죠? 이 동요 안에도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오늘 정말 마법에 관한 동요 네. 많이 들을 텐데요. 네. 정말 마법이 있으면 좋은 걸까요? 오늘 관련된 동요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네. 합시다. 네. 자, 그럼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은 작사, 박수연 작곡, 우리들의 마법 학교, 아름부리 노래입니다. 박수와 유실 모자 쓰고서 마법 학교에 교복을 입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슬슬 지팡이를 돌리면 친구들 마음마다 고주스미 뽕뽕 빙빙이도 함께 슬픈 일도 마법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박수와 유실 모자 쓰고서 마법 학교에 교복을 입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슬슬 지팡이를 돌리면 친구들 마음마다 고주스미 뽕뽕 빙빙이도 함께 슬픈 일도 마법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 우리들 우정의 마법이 가득한 학교.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세상. 정수은 작사, 박수연 작곡, 우리들의 마법 학교, 아름부리 노래였습니다.
정말 망토와 네. 요술 모자 쓰고서 음. 마법 학교에 제복을 빗자루. 딱 입고 교복을 빗자루 입고 타고. 빗자루 타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해리포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 노래 왜 동요제에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진짜 마법학교에서 온 아이들처럼 분장하고 네, 나오는 의상도 거. 네, 그렇게 입고 나오죠. 진짜 해리포터 생각이 많이 나는 노래예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마법을 부리면서 웃음꽃 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해리포터 봤을 때 마술을 부려서 쫙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마법을 이게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 네, 둔갑시켰을 그렇죠. 때 그때가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마법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수라 백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짠 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뭐 그쵸.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친구들과 놀려고 짠 놀이터가 뭐 그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겨나게끔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알라딘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을 안 줬나 봐요, 신이. 그러니까요. 근데 마법 만약에 네. 정말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면 또 마법 학교가 존재한다면 다니고 싶으세요? 다녀는 보고 싶어요. 저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네. 가서 좀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수리수리 그러니까요. 마수리 네. 뿅 이렇게. 근데 현재의 마술쇼는 다 트릭이잖아요. 그렇죠. 눈속임. 네. 눈속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속고 안 맞아요, 속고. 맞아요. 아 신기하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마술 있어요. 그죠? 옛날 네. 정말 198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이야기인가요? 네. 그날 음. 그 해에 84년도에 그 외국에서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한국에 옵니다. 맞아요. 초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초능력. 네 마술사 아주 거대한 것들만 이제 착착 막 맞아, 없애는. 네 없애고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숟가락도 막 휘어 맞아요. 휘고 가만히 이런 있는데.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수민 PD는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84년도? 생각 안 나시죠?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84년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 한 84년도에 38세였대요 유리겔라가. 네, 그때 이제 일본에 거주하던 유리겔라는 9월 KBS 특집 한국에 옵니다. 특집 방송을 하러. 방송으로. 네, 그래서 미리 또 우리 또 KBS에서는 막 선전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유리겔라가 옵니다. 초능력자가 한국에 그렇죠. 와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이 초능력 유리겔라 쇼라는 그렇지. 생방송 그 출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청자들은 다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거 저도 구부러지는- 생각이 나요. 아. 84년도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네네. 다 텔레비전에 모여갖고 우리 식구들도 다 숟가락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 스테인리스 숟가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유리겔라가 말하는 대로 초능력을 부리면 같이 초능력을 부려서 같이 합심해서 이 숟가락을 구부려 보겠노라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내 숟가락은 안 구부러지더라고. 진짜요? 유리겔라 숟가락은 구부러지는데?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게 합금 처리가 돼가지고 유리겔라 숟가락은 구부러지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트릭. 트릭이다 밝혀졌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유리겔라가 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오기 전 이미 10년 전부터 유리겔라의 초능력은 이건 가짜다, 트릭이다라는 게 외국에서 밝혀졌었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쇼핑에서 아마 이런 쇼를 벌린 모양인데 그때 당시 TV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84년도에 TV 많았죠. 다 보급됐을 때인가요? 아, 저희 그렇죠. 집에는 있었어요. 네, 다 보급됐었을 때요. 컬러 텔레비전 나왔을 때인데.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요. 정말 제가 한 10살 정도 됐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랑 별로 몇 살 차이 안 나시는데. 자, 그래서 유리겔라의 초능력도 이건 정말로 마법사의 초능력이 아니고 그렇지, 그냥 트릭이다. 네, 트릭. 그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동유를 만나는 세상에서는 그런 허황된 초능력을 꿈꾸지 않습니다. 네, 트릭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수영 작사, 이은정 작곡, 시간에게 마법을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수업 시간 10분은 1시간 같고
이수영 작사, 이은정 작곡, 시간에게 마법을, 해맑은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정말 이 수업 시간은 짧고 노는 시간이 길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마법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노는 시간 좋아하잖아요. 네. 신나게 놀다가. 어른도 노는 시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노는 시간 싫어하는 진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 흘러가는 거 마법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벌써 2월 다 지났어요. 네. 이제 3월이에요, 곧. 네, 1년이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할 사이. 어저께 새해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새해 인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그러니까요. 중순이 넘어가고 2월은 또 짧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더 빨리 가겠어요. 아니 날짜도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네. 월화수목토토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은 살려두고 왜냐하면 목요일 날은 우리 동만세 그렇죠, 네, 라디오 방송 하는 날이니까 네. 목요일은 살려두고 그러면은 월목토토토토일로 네. 하면 월목토토토토. 아 네, 진짜. 그렇게 마법을 좀 걸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법이 있다면 진짜 그러고 싶네요. 마법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바램뿐이고 음. 상상 속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꿈을 꾸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확 한 방에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상이 상상이 좋은 것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상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뭐든지 다 이룰 다 수가 이룰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시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은 사연이 도착해 있어요. 오. 이 사연은 설 명절 전에 제가 받았었는데요. 네. 네, 이제 다른 오늘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네. 동만세 애청자이신 엄다선님의 사연인데요. 오늘은 정아쌤의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사연 보내요. 이 사연이 소개될 즈음엔 봄이 와 있을까요? 아니면 꽃샘추위로 더 추워져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입춘이 지났으면 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작사한 동요들 중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해 볼까 해요. 제가 스스로 작사나 작곡을 한 곡을 소개해 본 일이 많지 않아서인지 조금 부끄럽지만요. 저는 식물 키우는 걸 무척 좋아해요. 특히 여러 가지 꽃들을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언젠가는 운명을 달리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제가 안녕 꽃들아 라는 제목으로 노랫말을 쓴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2020년 여름 좁은 원룸 베란다지만 제법 다양한 꽃을 키우고 있었는데 꽃 하나가 며칠 동안 중심을 잃고 기우뚱했어요. 치즈대를 세워주기엔 키가 작은데 왜 그럴까 하고 지켜보던 어느 날 저절로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뿌리가 흙 속에 있으니 다시 자랄 수 있을까 했는데 끝내 새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뭔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꽃들에게 편지 쓰듯이 노랫말을 써내려갔어요. 내 마음이 환한 햇살이고 싶은, 내 마음이 초록 바람이고 싶은, 내 마음이 맑은 샘물이고 싶은 꽃들아 사랑하고 아껴줄게. 지금도 이 부분을 들으면 참 따뜻해져요. 내가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명진 선생님께서 따뜻한 곡을 만들어주셨어요. 이 대회 저 대회 준비하며 가창자가 몇 번 바뀌었는데 발표할 때 불러준 이수민, 현은채 학생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 노래가 드디어 주인을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당시 6학년이었던 두 학생은 중학생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죠? 수민꽃, 은채꽃 잘 불러줘서 고맙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엄다솜 작사, 이명진 작곡, 안녕 꽃들아. 따뜻한 노래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사연과 함께 신청해 봅니다. 네, 이 노래 저도 아직 안 들어봤어요. 저는 근데 가사가
네, 아직 안 들어본 건 아니고 대본 쓰면서 들어보긴 했어요. 네. 네, 예쁜 곡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엄다솜님께서 사연 주셔서 또 노래 함께 듣게 됐네요. 네. 그러면 신청곡 엄다솜님의 신청곡 엄다솜 작사 이명진 작곡 안녕 꽃들아. 네, 현은채 이수민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꽃들아 세상 향해 인사는 작은 꽃 안녕 꽃들아 모두에게 환히 웃어주는 꽃 내 마음이 환한 햇살이고 싶은 내 마음이 초록바람이고 싶은 내 마음이 맑은 샘물이고 싶은 꽃들아 사랑하고 아껴줄게 내 안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꽃들아 언제나 지켜줄게 안녕 꽃들아 내 마음이 환한 햇살이고 싶은 내 마음이 초록바람이고 싶은 내 마음이 맑은 샘물이고 싶은 꽃들아 사랑하고 아껴줄게 내 안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꽃들아 언제나 지켜줄게 안녕 꽃들아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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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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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온 세상 환하게 밝혀주는 안녕 꽃들아 안녕 꽃들아 엄다솜 작사 이명진 작곡 안녕 꽃들아 현은채 이수민 두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따뜻한 곡이에요. 네. 그렇죠? 네, 따뜻했어요. 네, 이 노래는 2023년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작년 아주 따끈따끈한 곡이죠. 그러네요. 네, 이 글쓴이의 이 노랫말을 만드신 염다솜님의 예쁜 마음이 잘 들어있는 그런 노랫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예쁜 노랫말에 예쁜 멜로디 옷이 입혀져서 더욱 예쁜 노래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네. 저도 키우던 화분이 네. 이렇게 다 생명을 다한 그 느낌이 와닿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간 화분들도 네. 그러니까 화초들도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꽃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초들에게. 네. 네, 안녕 이렇게 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인사를 한다 그러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예뻐요. 화초들이 초록초록하게 막 이렇게 새싹싹 새순이 딱 올라올 네.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네, 좋아지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화초에 빠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환한 햇살이고 싶은 네. 내 마음이 초록바람이고 싶은 네, 또 맞아요. 내 마음이 맑은 샘물이고 싶은 꽃들아 사랑하고 아껴줄게. 네.
네. 이 노래 들려주고 싶네요, 화분한테. 그러니까요. 틀어놔야겠어요. 저도 네. 옆에다가. 요즘에 블루투스로 얼마든지 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들려주고 싶어요. 네, 우리 동만세 청취자, 특히 애청자, 찐 찐 애청자시죠. 애청자시죠. 그럼요. 엄다솜님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네. 안녕 하고 인사하는 꽃들처럼 앞으로도 많은 예쁜 노랫말 정말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창작동의 100주년 기념 기획특집 동요가 희망이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빠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동요의 탄생 배경과 또 작곡가 그 정숙절 선생님, 네. 또 홍남파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엔 또 동요의 황금기, 네, 1930년대에 많은 활약들이 있었던 선생님들, 또 동요 작곡가 윤극영 선생님, 박태현 선생님 맞아요.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또 암흑기. 우리 암흑기를 또 맞아서 네. 일본의 억압 정책으로 그렇죠. 또 동요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또 새로운 동요를 만들고 보급할 수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 맞아요. 30년대 말, 40년대 초, 그렇죠.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네. 해방 이후 시대의 동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40년대 초반의 암흑시대에서 정말 새롭게 창작된 동요는 한 편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다들 있었는데 발표를 못해서 그럴 수도 그랬었을 있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동요의 순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그 광복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광복절.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이 돼서 동요에도 다시금 봄바람이 불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요때 해방의 기쁨을 담은 새나라의 어린이, 졸업식의 노래, 구슬비 등의 동요들이 발표되면서 우리 동요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네. 일찍 일어나야 네. 되는데 새나라의 어린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46년도 우리 졸업식의 졸업식 노래. 노래. 그 전에는 졸업식의 외국 노래가 동요를 부르셨대요. 오들랭 사인, 뭐 네. 오랫동안 사귀었던 네, 그쵸. 이런 동요를 그 외국 노래를 그쵸. 불렀었는데 네. 우리 정순절 선생님께서 네. 이 맞아요. 노래를 만드셨죠. 작곡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네, 윤석중 선생님과 이제 정순절 선생님께서 종로의 웬 설렁탕 집에서 맞아요. 만나셔서 너무 기뻐서 설렁탕 집이 떠나가도록 이 졸업식의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그 정문화 선생님 아드님이 네, 얘기하시기를 그러셨다잖아요. 졸업식 노래 만들고 와서 이제 더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맞아요. 이제 후배가 부르는 거고 잘 있거라 아우더라 정등교 씨라 네. 선배들이 부르는 2절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3절은 네. 다 같이 부르는 네. 노래로 그런 졸업식의 노래 3절까지 있었던 그렇죠. 노래죠. 네, 요것이 이제 46년도에 발표가 된 노래고 그 뒤로 계속 우리 졸업식 때는 그 노래를 불러왔는데 네. 최근에는 졸업식 때 다양한 노래들이 맞아요. 불려지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근데 그것도 뭐 좋은 현상입니다. 좋긴 한데 졸업식 노래 울려 퍼질 때는 진짜 이 감동이 그렇죠. 진짜 졸업식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불려지는 학교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 구슬비 안병원 선생님의 구슬비 썽알썽알 쌀이 빼은 구슬 네 이런 노래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네. 1945년 해방 이후의 동요들이 이 곡 외에도 기찻길옆 기찻길옆 오막살이 이런 노래 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런 노래. 그러네요. 네. 어린이날 노래 그죠? 네 또 나라라 새들아 푸른 맞아요. 하늘 이런 노래 옥천에서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할 때 꼭 이 노래 틀어요. 그렇죠. 네. 산골짜기 다람쥐 다람쥐. 예. 눈꽃송이도 박재훈 선생님의 눈꽃송 뭐 등등 많은 동요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어린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는 색동회, 1930년대 다리아회, 녹성회 뭐 등이 있었다면 1945년 말에는 안병원 권길상 작곡가가 주축이 되어서 결성한 봉선화 동요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동요들이 서울 중앙방송국을 통해 전파가 되었는데요.
또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1945년도 11월 25일에는 조선 체육회가 생겼는데 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던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에는 그 마라톤은 손정기 선수가 그렇죠. 일장기를 달고 출전할 맞아요,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해방 이후 1946년 10월에서 서울에서 5일 동안 열렸던 그 조선 올림픽 대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맞아요. 태극기를 태극기를 달고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의 조선 올림픽의 노래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이 경향신문에서는 이 노래 보급을 위해 3만 장의 악보를 만들어서 관람객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작년에 옥천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민족예술제에서 마련된 그 정순철 동역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들과 출연자와 또 모든 관객들이 함께 이 조선 올림픽의 노래를 합창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1946년도에는 미 군정청이 초등 노래책을 새로 엮었는데요. 그 책이 최초의 우리나라 국정음악 교과서였습니다. 그 많은 음악가가 동요 작곡에 참여했는데요. 하미영 작곡가의 우리나라 꽃, 또 김메리 작곡가의 학교종, 학교종이 땡땡땡, 예. 또 손대엽 선생님의 얼룩송아지, 이런 곡들이 새 교과서에 실려서 널리 불려졌습니다. 이 학교종을 작곡하신 그 김메리 작곡가는 1904년생이세요. 우리 정순철 선생님 1901년생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요 당시에 이 김메리 작곡가는 이화 전문학교 그 음악 교수로 45년도에 몸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 초등학교 1학년용 음악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하셨는데 이때 전차 속에서 어린이들이 입학식 날 처음으로 등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이 학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은 또 이제 미시간주로 건너가셔서 1953년에 또 늦음막하게 53세의 나이로 대학원에 생물화학과 생물학을 공부하고 이후 1977년까지 병원에서 의학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다시 또 생물학을. 네, 역사는 정말 알면 알수록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 역사도 알면 진짜 네. 저 역시도 알면 알수록 진짜 역사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잘 언급되었던 윤석중 작사가 방정환 작사, 또 그렇죠. 작곡가로는 윤구경, 정순철, 박태준, 박태현 이런 그렇죠.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하미영 작곡가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분도 1957년까지 그 기록이 있고요. 요 분도 이제 기록이 없어서 왜냐하면 또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작곡가들의 움직임이 없었던 그분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석한 점이 참 많네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게 점이. 맞아요.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동요 역사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짧게. 네. 해방 이후의 동요들 중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동요는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 새나라의 어린이, 박정호 작사, 함이영 작곡, 우리나라 꽃, 권오순 작사, 안병원 작곡, 구슬비 이 세 곡을 연이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함부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세 나라의 어린이, 우리나라 꽃, 구슬비 이 세 곡을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들이 1945년 해방 네. 직후에 발표된 노래들인데요. 이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동요꽃들이 만발해지기 시작한 1945년부터 1950년이 되기까지의 동요들 세 곡 들어봤습니다. 다 아시는 곡들이죠? 네, 다 아는 곡들이죠. 네, 옛날 사람. 맞아요, 옛날 이시죠.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래도 해방되고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자랄 수 있었던 우리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을 그럼요. 거예요. 어린이는 희망이다. 네. 이 동요를 부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요. 이 해방 이후에는 동요의 꽃밭이 잘 유지되었을까요? 그러게요. 또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러게요. 다음 편에 또 아니면 나오나요? 승승장구했을까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완전 뭐 전성기까지 아니어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전쟁이 또 있었겠네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데요. 청작동의 100주년 기념 기획 특집 동요가 희망이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게 만드셨네요. 네, 짜자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전래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민 PD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생쥐와 도사.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웬 도사가 혼자 앉아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도사 앞을 휙 지나갔는데 그 생쥐에는 솔개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설기가 쫓아온다.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생쥐 살려. 솔개가 생쥐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려는 순간 도사가 솔개를 휙 낚아채 생쥐를 구해주었습니다. 도사는 겁에 질려 있는 생쥐를 자기의 초가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사님.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수염을 빳빳이 치켜들고 꼬리를 꼿꼿이 세워 생쥐에게 다가왔습니다. 야옹, 요놈의 생쥐 맛있겠는걸? 잡아먹겠다. 야옹. 고양이가 생쥐에게 달려들자 도사는 또다시 생쥐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술을 부려 벌벌 떨고 있는 생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생쥐를 잡으려던 고양이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휴, 다행이다, 도사님. 감사합니다요. 그날 밤 도사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숲에서 늑대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로 둔갑해 있던 생쥐는 늑대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마루 밑으로 기어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생쥐를 다시 고양이보다 훨씬 큰 늑대로 다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생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다시 늑대로 변한 그 생쥐가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늑대도 호랑이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도사가 늑대로 바뀐 생쥐를 다시 호랑이로 변하게 만들어 주었고 생쥐는 잘생기고 늠름한 호랑이가 되어 숲속을 당당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생쥐였던 그 호랑이는 온종일 잘난 척을 하며 다른 작은 동물들을 업신여기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도사가 호랑이가 된 생쥐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만일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너는 하찮고 조그마한 생쥐였거늘. 약한 동물에게 그렇게 갑질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생쥐야.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자기를 구해준 도사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내가 한때 생쥐였다는 것을 저 도사만 알고 있어. 그러니 저 늙은이를 죽여버려야겠다. 호랑이가
된 생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도사는 이미 호랑이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 당장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쥐가 되어라. 도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풍당당하던 호랑이는 다시 초라한 생쥐로 돌아오고 말았고 겁에 질린 생쥐는 숲속으로 후다닥 도망을 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생쥐가 정말 참 어리석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잘했어야죠. 그러니까요. 몸집이 크다고 해서 가진 것이 또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갑질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다시 자업자득으로 다시 생쥐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 생쥐가 이게 몸집이 커다란 호랑이가 되었을 때 호랑이로 당당하게 잘 살려면 이 작은 동물들한테 좀 잘하고 그렇죠. 좀 베풀기도 하고. 그렇죠. 뭐. 배려하고 그럼요. 좀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호랑이로 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무시해버리고 작은 동물을 자기가 호랑이라고 나 호랑이다 찍찍찍 생쥐였는데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뭔가 권력이나 이런 게 힘이 생기면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맞아요.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또 좀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네.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지위가 높을수록 또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럼요. 자신을 좀 낮추고 네, 또 주변의 사람들 좀 돌봐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가진 것도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이 생쥐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래동화들은 이렇게 다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기는 교훈이. 아주 좋은 교훈을 오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정아 작사 작곡 요술구름 동동이 임선영 노래로 듣겠습니다. 동동동동동동 하얀 구름 떠가요. 하루에 몇 번씩 요 호수를 부려요. 아침엔 나팔꽃처럼 점심엔 솜사탕처럼 저녁엔 착한 양떼처럼 동동동 요술구름 새파란 걸 보며 신나게 변신을 하지요. 재미있는 내 친구 멋쟁이 요술구름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동동동동동동 하얀 구름 떠가요. 하루에 몇 번씩 요 호수를 부려요. 기쁠 땐 나비처럼 슬플 땐 눈물처럼 화날 땐 불난 공룡처럼 동동동 요술구름 새파란 걸 보며 몇 번씩 변신을 하지요. 칠궁쟁이 내 친구 멋쟁이 동동이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손정아 작사 작곡 요술구름 동동이 임선영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네. 통톡 치면서 아주 깜찍하고 귀엽네요. 목소리도 잘 어울려요. 네, 노래 부르는 어린이도 아주 깜찍하게 잘 불러주었어요. 이 곡은 제5회 캥거루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처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하늘의 마법사이죠. 그럼요. 네, 5만 가지 형태로 변하니까 네, 맞아요. 하늘의 마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니죠.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마법을 부리는 것은 하늘일까요? 구름일까요? 바람일까요? 하늘은 우선은 바탕이니까 네. 아닌 것 같고요. 구름과 바람이 합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손을 맞잡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잡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구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럼 바람이 마법사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도와서 이렇게 예쁜 구름, 희한한 구름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노래 중에서 구름이란 노래가 있는데 네. 그 이수인 작곡의 구름 노래 말고요. 네. 저 멀리 하늘에 네. 이 노래 말고 네. 그 전에 훨씬 전에 나온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구름이 하늘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도끼도 그려놓고 노루도 그려놓고 동생하고 나하고 풀밭에 앉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이거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바라봅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불러주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네. 그러시군요. 저는 그런 노래가 처음 있었나? 들어봤어요. 처음 맞아요.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게 무슨 노래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일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에 찾았어요, 이 노래를. 진짜요? 강소천 작사 작곡이더라고요. 그래서 KBS 누가 잘 알아나에서 네. 한번 부른 적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냥 얼마 안 되긴 네, 했네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가 노래하신 거랑 약간 멜로디가 음. 다르더라고요. 편곡하셨나?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 KBS 작가님께 전화를 드려놨어요. 이 노래를 누가 체보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 이런 악보가 있었던 것이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악보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답이 오면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알려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재작년도에 2022년도에 제 남동생이 옥상에다 텐트를 쳤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캠핑장을 캠핑장. 만들어 놨다고. 네. 그래서 우리 집의 셰프인 네. 요리를 잘하는 우리 남동생이 막 네.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브런치도 해놓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거기 한 40분 되는 거리를 집에서부터 차로 40분인데 날아가곤 맞아요. 했습니다. 그렇죠. 가서 거의 브런치를 반대 방향? 먹고 네 밥을 먹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먹고 우리 브런치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딱 보시더니 구름이 착 떠가니까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노래를 접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즘 최근에 시를 쓰신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시를 쓰신다고. 요 시 중에서 떠다니는 구름이라는 시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시집을 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올해 팔순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80주년. 4월이 이제 생신이시라 네네네. 음력 3월 1일이시니까 3월 1일이 4월 달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님 시집을 준비하느라고 한 편, 두 편 제가 이렇게 시를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 200편을 쓰셨다고 했는데 200편을 다 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중에서 엄선하여 엄선해서. 엄선하여 그래서 한 80편에서 90편 정도 이렇게 그래도 많은데요? 책을 한 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멋지시네요. 팔순 기념 선물 너무 좋은데. 네, 그때 나오면은 이건 판매하는 책이 아니라서 네. 주변 분들에게 기념으로 드릴 텐데 네, 저 선물한. 네, 당연히 선물해드려야죠. 어떤 분은 책값을 미리 내신 분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렐레리아 참고하겠습니다. 황희록 선생님은 벌써 네. 주셨더라고요. 네, 돈을 왜냐면 안 받는다고 해도 막 왜냐면 출판비도 또 아니 몇권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네, 선물로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동만세에서는 1, 2, 3 한 3권 정도는 제가 선물로 네. 마련해 드릴까 합니다. 오. 사연도 많이 보내시고 앞에 보시고.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 일단 사연을 제일 많이 보내주시는 분께 그렇죠. 1, 2, 3, 1, 2, 3 세 분 정도는 제가 시집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네, 4월 달에 이제 시집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월 달에 사연 많이 오겠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한은선 작사, 최유경 작곡, 소금은 마법사
토마토 중창단 노래로 듣겠습니다. 맛이 송송통통한 연두새구이 우유이 소금물에 퐁당하고 한방 두방 세방 푹 하고 나니 푹푹 푹하고 나니 자글자글자글자글 날씬이 되었네. 세금 만난 오이지로 변신했네. 신기해 라라라 소금에 뽕아들 없길래 멋진 마법을 부리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 소금은 마법사야.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어. 바다가 보내준 선물. 소금은 마법사. 넓어서 먹지 못하는 푸른 땡감 땡감땡감 소금물에 퐁당하고 한방 두방 세방 푹 자고 나니 푹푹 푹 자고 나니 달큰달큰달큰달큰 장난감 되었네. 아삭아삭아삭 먹는 장난으로 변신했네. 신기해 라라라 소금에 뽕아들 없길래 멋진 마법을 부리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 소금은 마법사야.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어. 바다가 보내준 선물. 소금은 마법사. 한은선 작사, 최유경 작곡, 소금은 마법사, 토마토 중창단 노래로 들었습니다. 소금은 정말 마법사죠. 그러니까요. 이 못하는 게 마법사가 없어요. 따로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세탁물도 깨끗하게 하고 살균도 되고 소독도 되고. 아,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우리 몸에도 필요한 그렇죠. 무기질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소금이 정말 마법사네요. 네. 이 세상에는 정말 마법이 트릭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마법이 좋은 일에 쓰이면 참 좋겠지만 그럼 반대로 나쁜 일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법이 인간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행이나 마법을 바라지 말고 평소에 선행이나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도 마법과도 같은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요. 믿죠. 자, 오늘 마법 같은 하루 우리 동요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괜찮았죠? 네, 좋았어요. 너무 마지막 결론은 소금이 마법사다. 네, 마법을 바라지 말고 그럼요. 좋은 말을 많이 하자. 네. 마법 같은 말을 많이 합시다. 그럼요. 마지막 곡으로 이수영 작사, 정보영 작곡 마법 같은 말 이천 서희중창단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수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마법 같은 하루하루 되시고 동요로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